울릉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 도서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율이 폭등하며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울릉군 인구는 8,86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8,996명으로 늘며 1.5%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9,085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곧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울릉공항 개항이 다가오며 서울에서 1시간 만에 도착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인구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전략TV는 울릉도의 변화를 집중 조명한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를 가진 섬으로 평가받는다. 울릉도는 여름엔 덥지 않고 겨울엔 온화하다. 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비슷해 스위스나 스코틀랜드 느낌을 준다. 매력적인 기후에도 불구하고 넓은 평야는 부족하다. 산악 지형이 많아 인구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공항 개항과 관광지, 개발로 변모 중이다. 제주도처럼 많은 인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울릉도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해본다. 동해 바다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동해 최대 섬은 일본 오키섬이다. 인구는 2023년 기준 18,000명으로 울릉도의 2배다. 오키섬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 중이다. 관광 자원이 빈약해 경제 활동이 약하다. 반면 울릉도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전국 2위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활했다. 1990년 1만 2,400명이었던 인구는 2021년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반등하며 희망을 보인다. 2021년 9월 울릉섬 플라워 크루즈선이 취항했다. 선박 결항이 줄며 교통이 편리해졌다. 울릉공항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1시간 거리가 된다.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문제로 민감도가 높아졌다. 중국도 동해 진출을 노리고 있다. 울릉도는 안보와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다. 러시아는 과거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울릉도 일대가 주목받는다. 수심이 깊은 울릉도 주변은 잠수함 활동에 유리하다. 안보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해졌다. 경제활동과 인프라 확대로 동해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울릉도의 면적은 작다. 산악 지형을 깎는 데는 환경 문제가 따른다. 간척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정부는 울릉도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려 한다. 울릉공항과 사동항 매립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고 수준의 케이슨블록 기술이 동원되었다. 고층 빌딩과 호텔이 들어설 대지가 조성된다. 글로벌 브랜드 호텔도 울릉도에 상륙했다. 2020년 대비 땅값 상승률이 강남을 추월했다. 2배 상승하며 금갑당으로 변모했다. 공항 개항 시 혼란이 예상된다. 더 넓은 간척지가 필요해졌다. 쌍정초가 주목받는다. 울릉도 북동부 해안의 얕은 암초다. 수심 0.8m로 어선 사고가 잦았다. 2001년 16억 5천만 원으로 등표가 설치되었다. 상정초와 울릉도, 관음도, 죽도를 연결하면 여의도 면적의 대지가 생긴다. 시자형 항만도 가능해진다. 진주만과 같은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다. 북극항로와 사할린 진출의 핵심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 위협에 신속 대응 가능하다. 신도시와 편의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울릉도는 땅값이 높고 인기 관광지다. 경제활동이 풍부해 국제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2026년 울릉공항 개항이 기대된다.
국제공항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활주로가 1200m에서 1700m로 늘리는 논의가 있다. 100명 탑승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진다. 중국제공항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소형 제트 여객기 투입이 검토된다.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경북에 지점을 설립했다. 이-175 기종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이다. 더 많은 여객이 빠르게 울릉도에 도착한다. 숙박과 편의시설 수요가 폭증한다. 울릉도의 대지 공급이 과제다. 효율적 확장이 필수적이다. 인구 폭증은 울릉도의 르네상스를 예고한다.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할 준비가 된다. 1990년대 울릉도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1만 명 이상이 떠나며 침체에 빠졌다. 2000년대 들어 관광산업이 성장했다. 독도와 자연경관이 매력으로 부각되었다. 2010년대엔 크루즈선 도입이 논의되었다. 2021년 취항으로 교통혁신이 시작됐다. 2022년 토목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공항 건설과 매립으로 인구가 반등했다. 2023년 9,085명은 시작에 불과하다. 공항 개항 후 2만 명 돌파도 가능하다. 울릉도는 제주도를 닮아간다. 관광객 500만 명 유치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기온은 여전히 큰 장점이다. 연평균 기온 12도는 쾌적한 삶을 보장한다. 여름 25도, 겨울 0도는 온화하다. 폭염과 혹한이 없는 섬으로 유명하다. 산악 지형은 하이킹 명소다. 울릉도 트레킹은 전 세계 등산객을 끌어들인다. 해양 자원은 풍부하다. 오징어와 멸치는 울릉도 경제의 기반이다. 공항 개통은 물류 혁신을 가져온다. 신선 식품 수송이 쉬워진다. 관광객 증가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2025년 기준 5,000개 이상이 예상된다. 호텔 건설 붐이 일었다. 힐튼과 메리어트가 울릉도 진출을 확정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다. 한 평당 3천만 원을 넘는 지역이 등장했다. 간척 사업은 논란을 낳는다.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다. 정부는 친환경 매립을 약속했다. 해양생물 보호 기술이 적용된다. 상정초 매립은 2030년 완공 목표다. 5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시자형 항만은 군사적 가치도 가진다. 해군 기지 유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잠수함 활동이 빈번하다. 울릉도는 동해 방어의 전초기지가 된다. 러시아의 동해 진출도 위협이다. 울릉도는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었다. 울릉도는 해양 주권 수호의 상징이다. 공항이 국제화되면 일본 관광객이 증가한다. 오키섬과의 경쟁이 심화된다. 오키섬은 인구 감소로 약화되었다. 울릉도는 반대로 성장하며 우위를 점한다. 항만은 북극 항로의 거점이다. 러시아 캄차카와의 무역이 활성화된다. 신도시 계획은 10만 명 수용을 목표로 한다. 고층 아파트와 상업지구가 들어선다. 울릉도는 글로벌 도시로 변모한다. 하와이와 같은 관광허브로 주목받는다. 경제 효과는 연간 10조 원을 넘는다. 울릉군 예산이 50배 증가한다. 교육시설도 확충된다. 국제학교 유치로 외국인 거주가 늘어난다.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 중이다. 공항 확장은 제트기 운항을 가능케 한다. 2030년까지 1,000만 명 방문이 예상된다. 엠브라에르 E175는 울릉도 맞춤형이다.
시험 비행 성공으로 상용화가 임박했다. 숙박시설은 현재 5,000실 수준이다. 2026년까지 2만 실로 늘린다. 편의시설 부족은 과제다.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건설이 필요하다. 울릉도는 세계적 브랜드로 거듭난다. 국토전략TV는 이 변화를 응원한다. 인구 폭증과 관광지 도약은 울릉도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물로 떠오른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소식을 받아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트럼프 관세 발표 앞두고 국가별 무역 보고서 발표, 한국 국방 관련 절충교역 첫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일 또는 2일, 현지 시간, 국가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 USTR는 3월 31일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 NT, 내셔널 트레이드 스터미트 리포트 온 포린 트레이드 베리어즈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없던 한국의 국방 관련 절충교역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 한국 시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USTR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년 약 40여 건이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자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면서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보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산자부는 USTR은 동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 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미측과는 실무 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 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 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USTR은 1974년 통상법 트레이드 액트 오브 1974 제181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해왔다. 미국 내 기업 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 투자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 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이전에 없던 절충교역이 적시됐다. 절충교역은 한 국가가 외국에 무기를 들여올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무기거래 관행이다.
즉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기술을 이전받거나 자국산 무기나 장비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400쪽 가까이 되는 올해 유스탈 보고서의 한국 파트에서 미 측은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방위 계약의 가치가 $10,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오프셋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우선 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 이전,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방 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호 국방 조달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갑자기 보고서에 명시될 정도면 최근에 이와 관련 미 행정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